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 지역 표심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 후보는 51.1%의 득표율을 얻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영호남과 달리 여야 양당 중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충청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판세를 결정지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 열망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6명으로 이틀 연속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3명, 신규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노조가 동해안 산불 진화를 지원하다 숨진 충남 소방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도 피로 누적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포인트 차이도 안 되는 역대 최소 격차로 당락에 갈렸습니다. 네, 충청권의 선택이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는 선거 공식, 이번 대선에서도 통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지역 공약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 시민들의 수건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성문 산업공단에 우수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활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민심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충남에서 67만 283표를 얻으며 득표율 51.1%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8만 292표, 6.1%포인트 차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윤 당선인은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격차를 가장 많이 벌린 곳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예산군. 두 후보의 차이는 15,194표, 29.9%포인트입니다. 반면 초박빙 접전 지역은 천안시로 476표, 0.1%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영호남과 달리 여야 양당 가운데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충청권은 이번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모두 충청권에서 최다 득표자였는데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공주와 논산 등에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청의 아들을 자칭했습니다. 충청 출신 인사의 청와대 입성을 바라는 충청 대망론과 정권 교체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 열망이 이번 선거의 판세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런 부분에 관한 기대나 여망들이 충청권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같은 지역의 어떤 연고를 좀 찾아서 뭔가 그래도 고리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더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냐.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데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충남 지역 최종 투표율은 132만여 명이 참여해 73.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4%포인트 낮고 지난 대선 때보다 1.3%포인트 높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공약은 서산공항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입니다. 충청 대망론의 주역이 된 만큼 지역의 수건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충청 대망론이 결실을 거둔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마침내 충청인이 소망하던 충청 대망론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청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충남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구축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2030 세대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새롭게 바뀌는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건데요. 수도권으로 집중된 일자리를 지역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태권도학과는 졸업을 하면은 태권도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지방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도장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렵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일자리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서울에 가야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IT 계열이나 이런 분야는 되게 많은데 좀 다양한 인문 계열이라든지 사회 이과 계열 모두 통틀어서 조금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일자리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단기간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정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그네들이 그냥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될 대통령.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소방노조가 동해안 산불 진화를 지원하다 숨진 충남 소방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비상근무의 연속이었다며 소방관 동원령에 따른 업무 피로는 풀어지지 않을 만큼 쌓여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즉각 순직을 인정하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닷새 동안 산불 현장 지원 업무를 해오던 충남소방본부 소속 48살 A씨가 지난 6일 서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피로 누적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6명으로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치인 전날보다는 150여 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천안에서 가장 많은 3,6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아산에서도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군은 세 자릿수 확진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날 하루 사망자는 3명, 신규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2만 7,549명). 자,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입니다. 자, 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접어든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이제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지금 이 순간 걸려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째 1,000명대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 서울이 23%로 두 지역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산이 7%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이달 중순쯤
하루 확진자 수 35만 명 규모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만 명대인데 2주 후쯤 이 수치가 34만에서 35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마도 정점을 이루고 나서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4월 첫째 주 정도쯤에 이제 중환자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고 사망자도 4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평균 사망자 수가 5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입니다. 일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역도 있어서 일반 병상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시도당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려면 최대 한 달 반 동안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선보다 지방선거 준비가 훨씬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미뤄졌던 지방선거 준비가 여야 시도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지역 시도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검증, 당내 공천심사, 경선 등을 완료하고 오는 5월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당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추천서 발급까지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초까지는 당내 후보 선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불과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모든 지방선거 준비를 마쳐야 하는 셈인데요.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선수들은 준비가 끝났는데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출전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원, 당규 등에 따라 선거일 100일 전인 지난달 21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모든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경선 방식 등은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진 이달 중순 이후에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간의 선거에서 큰 틀은 변화가 없었던 만큼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는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인 등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경기 지역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130km 떨어진 홍성에서 가까스로 출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9일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39주차 임신부 A씨로부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구급대는 자택병원 주변의 병실을 찾았지만 확진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가 머물 곳은 없다며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그러던 중 홍성의료원에서 산모 수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광명에서 1시간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안전하게 출산했고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태안군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을 7만여 명이 찾아 개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만 8천여 명이 다녀간 전년도보다 83% 증가한 수치인데요. 태안군은 특별 전시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관람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기름 유출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7명을 도내 23개 학교에 각각 신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 동아리 지도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37명과 더불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배치하게 되며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